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로 현대의 삶을 비추는 채널, 고전의 숲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줄 공자의 말씀, 논어 하기편 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 2500년 전에 이 짧은 문장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리더십에 어떤 놀라운 통찰을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활, 군자, 부중즉불이, 학즉불고, 주충신, 무부력이자, 과증물탕계입니다. 공자께서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험이 서지 않으니 배워도 경고하지 못하다. 충과 신을 중심으로 삼고 나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며 허물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구절부터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자, 부중즉불이, 학즉불고입니다.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배워도 그 지식이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 즉 무게감이란 단순히 과묵하거나 근엄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 가벼이 약속하거나 쉽게 말을 바꾸지 않는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부모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 즉 위험이 서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다음에 아는 말로 순간을 모면하기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신중하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가정에서의 중, 즉 진중함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신뢰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이 진중함은 더욱 중요합니다. 리더가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고 일의 방향을 수시로 흔든다면 팀원들은 불안해하고 리더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리더의 지시는 무게감이 떨어져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죠. 반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까지 책임을 지는 리더에게는 자연스럽게 위험과 신뢰가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배워도 경고하지 못하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리더일지라도 그 언행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그 지식은 팀의 성과로 단단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 주충신을 보겠습니다. 충과 신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충은 보통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정성입니다. 신은 믿음, 즉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주충신은 매사에 진심을 다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주충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에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에 마음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잊지 않는 것, 배우자에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충과신입니다. 이러한 진심과 믿음이 단단할 때 가정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주충신은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함과 동료에 대한 신뢰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의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협업하며 한 약속, 공유한 목표를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신이죠. 이런 동료들이 모인 조직은 서로를 믿고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리더에게 충신은 조직의 비전에 진심을 다하고 구성원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리더의 이런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전체에 건강한 신뢰, 문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구절, 무부력이자는 해석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자칫 오만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공자의 본뜻은 인격이나 재산, 지위가 낮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보다 못하다는 것은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의지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쁜 영향을 받아 함께 정체되기 쉽다는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가족 관계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를 나보다 못한 자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역할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격려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부력이자의 긍정적 실천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이 구절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동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항상 불평만 하고 어떻게든 편하게 일할 궁리만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려 노력하고 동료들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려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 자신과 팀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리더의 관점에서는 팀원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팀워크를 해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구절, 과증물 단계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이죠. 정말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했을 때 내가 부모인데 널 위해서 그런 건데 라며 권위로 덮으려 하기보다 아빠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미안하다라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는 그 모습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책임감을 배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관계에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히 리더에게 과증물 단계의 자세는 조직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리더가 자신의 판단착오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 팀원들은 리더를 불신하게 되고 조직 내에는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방치되는 문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팀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팀원들은 오히려 리더를 신뢰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의 핵심은 바로 리더의 과증물 단계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논어 하기편 8장을 통해 진중함, 진심과 믿음, 좋은 관계,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500년 전 공자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리더십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들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고전의 숲.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